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16강 강의네요.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는 무엇과 특성이 비슷하냐면 복분자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피율 구하는 것도 좀 비슷하고요.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거의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보험의 목적은 나비일이 속하는 이듬해에 수확하는 품목입니다. 이듬해에 수확하는 품목이 대부분의 가수 품목들이 다 이듬해라고 했고 당해연도는 밤, 대추가 당해연도라고 했어요. 보상하는 손해는 정말 복분자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이 날짜만 다릅니다. 복분자 같은 경우는 수확 개시 이전은 종합으로 보상을 해주고 수확 개시 이후에는 특정 위험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했어요. 무화과도 동일합니다. 수확 개시 이전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종합으로 보상을 다 해주고요. 수확 개시 이후에는 특정한 위험만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태풍, 강풍, 우박만 보상을 해줘요. 근데 날짜가 복분자 같은 경우는 이듬해 5월 31일 이전이었죠. 그리고 수확 개시 이후는 6월 1일 이후였어요. 근데 무화과는 7월 31일 이전이 수확 개시 이전이 되고 수확 개시 이후는 8월 1일 이후가 됩니다. 보장 종료 기간은 10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는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넘어갈게요. 태풍, 강풍, 우박 특정 위험이기 때문에 최대 순간 풍속 14m/s 이상의 바람 들어간다는 거. 이때 그 태풍, 강풍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소 피해를 측정한다고 했을 때는 그 가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 관측소에 있는 측정 자료를 그냥 조사한다고 돼 있는데 태풍이나 강풍은 세계 기상 관측소 중에서 가장 큰 수치를 가지고 판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다르니까요. 가장 큰 수치의 자료로 판정한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상하는 손해는 방금 제가 설명했던 이거는 과실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복분자 같은 경우는 나무 손해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 과실만 했었는데요. 무화과는 나무 손해가 들어가 있다는 게 조금 달라요. 나무 손해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나무에 대한 가입 가격도 있겠죠. 무화과의 가입 가격은 3만 원입니다. 업방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예전 19년도 업방에는 나왔었어요. 자, 무화과는 예전 다른 우리 종합가수 배웠던 거 자연재해 조수에 보장하는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자연재해 조수에 화재를 보장해주고 나무 부분입니다. 자연재해에서 태우가 냉동슬안에 조기를 폭식하고 호강했다. 내용 동일합니다. 무화과 생긴 거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밖으로 봤을 때는 꼭 그죠? 우리 그 초콜릿 과자처럼 생겼네요. 그죠? 생겼는데 딱 쪼개면 안에는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고 실은 이거는 과실이라기보다는 안에는 진짜 꽃처럼 이렇게 막 생겨 있는데요. 먹으면 맛있죠? 주로 영암 지역 저 전남 쪽에서 많이 재배를 합니다.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이것도 복분자와 동일합니다. 날짜만 다르죠. 복분자는 5월 31일 이전, 그 다음에 6월 1일 이후, 근데 무화과는 7월 31일 이전, 8월 1일 이후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날짜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날짜가 중요하고 시험에도 종종 나오기 때문입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수확 개시 이전, 보통 우리가 개수, 재병, 댐하, 기기에서 뭐가 들어가고 뭐가 빠지는지만 잘 봐주시면 돼요. 수확기 이전에는 하우스, 부대 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그럼 계약 체결 시점, 기상특보 발령 재해가 들어가는데 수확 개시 이후에는 당연히 수확기니까 수확기 때 계약자, 피보험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자 수확기 이후에 그 특정 위험을 보상한다고 했어요. 태풍, 강풍, 우박. 그렇기 때문에 최대 순간 풍속 14m/s 미만 바람 손해 미만의 바람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장한 과실 들어갑니다. 복분자도 똑같이 저장한 과실이 있었어요. 요 내용은 실은 복분자하고 무화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날짜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복분자가 나오든지 무화과가 나오든지 부상하는 손해 수확기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거, 부상하지 않는 손해 수확기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거는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추가된 거, 복분자는 나무 손해 보장이 없지만 무화과는 나무 손해 보장이 있다는 거. 보병, 피토, 제가 이게 앞글자 떼서 외웠다고 했죠. 보병, 피토. 자, 이 부분 외우시고 나무 손해 보장 없는 거, 밤, 대추, 오리, 오미자, 복분자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립니다. 보험 기간입니다. 과실손해 보장도 하고 나무 손해 보장도 하기 때문에 각각 보험 기간이 나눠집니다. 과실손해보장 수확기 이전, 수확 개시 전, 수확 개시 후로 나눠지고요. 개시 전은 계약 체결일 24시에서 이듬해 7월 31일 외 그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이듬해에 수확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듬해 7월 31일. 근데 우리가 업무 방법서를 보면 이듬해가 붙어 있는 게 있고 보장 종류에 없는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 과수들은 밤 대출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듬해입니다. 이듬해가 안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듬해예요. 근데 이듬해가 생략된 것 뿐입니다. 업방을 좀 통일시켜 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수확 개시 이후 이듬해 8월 1일부터 보장 개시. 그리고 보장 종류는 역시나 이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듬해라고 딱 붙어 있는 게 실은 복분자, 무화과, 그러니까 이듬해 수확기 종료 시점 이런 말이 붙어 있는 게 복분자, 무화과, 뭐 참다리 종류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 10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는 품목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는 유자, 밤, 대추 아직 안 배웠나요? 대추, 무화과를 배웠습니다. 무화과 배웠고, 자, 밭작물에 가면 고구마, 고랭지 재배, 감자 등이 10월 31일이 보장 종기입니다. 자, 나무 손해보장은 거의 다 같죠. 지금 계약연도 12월 1일이고 넘어가면 계약 체결일 24시가 되는 거고요. 보장 종료는 딱 1년 보장입니다. 이듬해 11월 30일이 되겠어요. 보험가입 금액입니다. 보험가입 금액도 동일하죠. 가입 수확량에 가입 가격을 곱하더라. 가입 가격을 곱하는 것도 있었고 기준 가격을 곱하는 것도 있었고 표준 가격을 곱하는 것도 있었어요. 대부분의 가수는 가입 가격을 곱하고 많은 따님 미만 절사입니다. 수입 보장 감소 기억나시죠? 포도 과수에서는 밭작물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포도만 우선 기억합시다. 기준 가격을 곱했습니다. 표준 가격을 곱하는 거는 OD 복분자가 표준 가격을 곱했었고 OD 복분자 같은 경우는 가입 금액을 구하는 게 좀 특이했습니다. 그죠? 지금은 가입 수확량에 가입 가격만 곱하면 보험 가입 금액이 나오는데 OD는 보험 가입을 산정하고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했었고 복분자는 바로 보험 가입 금액을 계산하긴 하는데 달랐죠. 포기당 표준 수확량에 포기수를 곱했었고 표준 가격을 곱했고 그죠?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표준 결과물 지분의 평균 결과물 지분 막 이랬었죠. 자, OD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입 주수에 표준 가격을 곱했어요. 그죠? 자, 그런 부분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 금액도 어떤 품목은 이렇게 계산하고 또 다른 품목은 이렇게 계산하고 조금씩 구분지어서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나무손해 보장 같습니다. 가입한 결과 주수에서 한 주당 가입 가격이라 했고요. 무화과는 3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굳이 20년도에는 없어졌지만 3만 원, 4만 원, 5만 원, 10만 원 단위로 나눠진다고 했죠. 자, 3만 원 무화과, 4만 원 포도, 5만 원 제가 참매 자유라고 했다고 했어요. 참매 자유. 그다음에 10만 원 복숭아, 감귤 등이 됩니다. 보험료 동일합니다. 방제 시설이 없기 때문에 과실손해보장, 나무손해보장 동일하고요. 자, 지역별 보통 약관이냐, 지역별 특별 약관 영업요일만 다릅니다. 뭐 따로 암기할 필요도 없네요. 그죠? 보험료 수납 기준은 실은 업방에 모든 품목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인데 제가 적과전 종합위원 때 한 번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잊어먹을 때가 돼서 한 번 더 상기하는 입장에서 자,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제가 보험료 수납 기준은 저는 개인 다청으로 외웠다고 했습니다. 개인
다, 청, 계약 인수에 이상이 있는 과수원은 보험료를 없는 과수원이죠. 보험료를 수납하고 신계약을 처리한다. 자, 이렇게 노란색 부분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가로넣기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란색 처리를 해 놓은 거예요. 인수심사 중이라고 한다면 그 계약은 당연히 아직은 계약 처리가 안 된 거잖아요. 신계약이.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사전 수납할 수 없다. 그리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 기간이 시작된 이후일지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는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당연하죠. 보험료 받기 전에는 손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험을 배우기 전에 뭐 소급보험이라고 해서 보험료 받기 전에도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들이 있긴 한데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은 그런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이것도 가로놓기 나올 수 있어요. 보험료 전액 또는 일회보험료 를 계약 또는 이제 계약자 부담보험료 3개가 다 되겠네요. 자,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 통지를 통지를 하고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승낙 의제라고 해서 청약일 30일 이내에 거절 또는 승낙 통지가 없으면 그냥 보험료 이제 너 가입한 거야 라고 승낙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가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보험 그 품질 보증 해지, 보험 취소 부분이었죠. 그죠? 30일 이내, 그죠? 취소할 수 있는 부분들 연관지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금입니다. 보험금은 그 과실은 수확감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거고 나무는 나무손해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둘 다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고요. 자, 보험금 공식은 같습니다. 근데 자, 무화과 같은 경우도 피해율을 구하는 공식이 다른 종합과수하고 다릅니다. 복분자도 그랬었죠. 피해율을 구하는 게 달랐어요. 그래서 이 피해율을 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복분자와 무화과는 피해율을 구하는 걸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가피자 이건 같아요. 보험가입 금액에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은 같은데요. 피해율을 구하는 게 다르더라. 그럼 어떻게 다르냐? 시기가 나눠져 있었잖아요. 수확 개시 이전과 그죠? 수확 개시 이후로 나눠졌기 때문에 당연히 수확 개시 이전의 피해율이 있고 수확 개시 이후의 피해율이 각각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율을 둘 다 더해줘야 되겠죠. 하나만 보상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수확 개시 이전 피해율과 수확 개시 이후 피해율을 더해서 자기 부담 비율을 빼서 보험 가입 금액을 곱해서 보험금을 이렇게 주더라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확 개시 이전 피해율은 우리가 여태껏 배워왔던 종합가수 평수 미평하고 같습니다. 같고 수확기 이후 피해율이 달라요. 수확기 이후 피해율은 뒤에 이제 피해율을 보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할 건데 자, 피해율은 이제 수확기 이후에 피해율을 한다면 당연히 앞에 그 수확기 이전 피해율은 빼줘야 되겠죠. 100에서. 그죠? 100이 지수로 하면 1이에요. 그죠? 이래서 수확기 이전 피해율을 뺐어요. 그러면 이걸 빼야만 나머지 잔여 피해율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수확기 이후 피해율이기 때문에 전체 과일에 대해서 피해율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자, 앞에 피해 본 거 빼고, 그죠? 앞으로 우리가 과일이 이제 남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간이 이렇다고 한다면, 여기가 수확기 이전 마지막, 이거 7월 31일이래요. 8월 1일 시작이고, 수확기 종료 시점이라고 한다면, 이쯤에 만일에 사고가 났다. 그럼 요 남은 기간에 대해서 수확할 수 있는 양이 있잖아요. 이 양에 대해서 피해율을 주겠다는 거, 피해율이 얼마인지 피해율 계산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잔여 수확량 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잔여 수확량 비율은 똑같이 복분자에도 있었어요. 요거 잔여 수확량 비율은 그 비율표 그 계산식까지 외우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잔여 수확량 비율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날짜를 기입해가지고 그거는 조건에 줍니다. 조건에 주면 그 날짜를 그 공식에 대입을 해가지고 잔여 수확량 비율을 구하면 될 거고요. 1과목에서는 잔여 수확량 비율이 있다고 하면 따로 그냥 잔여 수확량 비율이 얼마다라고 조건을 줄 겁니다. 그 다음에 결과지 피해율이네요. 자, 우리가 복분자를 배울 때는 복분자를 배울 때는 결실률이라고 배웠었죠. 결실률이 내가 전체
결실이 전체 열매가 있는데 수종 분량이 안 되는 게 얼마더라 또는 전체 결실률 분의 결실이 되는 그 열매가 얼마더라 해서 결실률을 구했었어요. 그죠? 자, 그것처럼 무화과는 그 결과지 피해율을 구하는데요. 이렇게 나무 가지가 있다고 하면 실제로 나무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곳, 요 부분 요거를 결과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지에 대한 피해율을 가지고 산정을 하는데요. 그럼 피해율 부분에서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나무손해보험금은 같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의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인데 자기부담 비율 5%라는 거. 그리고 자기부담 비율은 이건 과실이죠. 과실에 대한 자기부담 비율입니다. 10%, 15, 20, 30, 40 다섯까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피해율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왜? 피해율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자, 결과지 보이나요? 요걸 결과지라고 하는 겁니다. 요 과실이 열리는 나무 요 결과지라고 하고요. 자, 이 무화과 이 열매를 보면 요거는 이상 익었어요. 이 세 개는 익었는데 요거는 진짜 이제 조금 이제 딱 나가지고 크가기 시작하는 단계의 무화과죠. 무화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열려가요. 열려가는데 앞부분이 보통 먼저 익습니다. 먼저 열리고 그러면 이 부분 따게 되겠죠. 뒤로 점점 가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서 이렇게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것들은 이렇게 안 익은 상태로 있고 먼저 익은 것들은 먼저 땁니다. 그래서 이 피해율 그 사고가 났을 때도 잔여 수확량 비율이라는 것은 앞에 딴 거는 빼버리고 요때 이제 어느 시점에 사고 난 지점이 이 지점이라고 한다면 요 앞에 수확량 된 거는 다 빼야 되잖아요. 그리고 남은 것만큼 가지고 피해율을 계산한다는 이야기가 잔여 수확량 비율을 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7월 31일 이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게 결국 수확기 이전이란 얘기죠. 그때는 평수 미평으로 피해율을 계산하는데 1과목에서는 그냥 평수 미평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2과목에 가서는 이 수확량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수확량을 구할 때는 보통 수확량은 자기 그 척가수의 과중을 곱하고 더하기 미보상 자기 주수가 있으면 주수에 곱하기 한 주당 평년 수확량을 곱해줍니다. 그렇게 수확량을 구하고 무화과도 동일합니다. 그렇게 수확량을 구해주시면 되고 자 이듬해 8월 1일 이후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당연히 이전에 발생한 피해율을 빼줘야 되겠죠. 전체에서 1 마이너스 수확 전 사고 피해율을 빼주고요. 다음에 잔여 남은 것만큼 해주겠다는 거죠. 잔여 수확량 비율을 곱하고 결과지 피해율을 곱하는데 결과지라는 것은 그럼 도대체 결과지 피해율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상기하면 복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수확기 이후에 그 피해율을 구할 때 곱하는 게 달랐었죠. 뭐 5월 31일 이전에 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졌었어요. 있었으면 뭐 살아있는 결과모지에서 그거 뺐었죠.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모지를 빼고 여기에서 이렇게 곱했어요. 그죠? 누적 수학 환산 계수, 누적 감수 수학 환산 계수를 곱했어요. 사고가 없었을 때는 그냥 평년 수확량에다가 누적 수학 환산 감소 수학 환산 계수를 곱했어요. 근데 무화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결과지 피해율이. 자, 결과지라고 한다는 것은 보자 볼게요. 우리가 이제 평수 미평 하는 거하고 실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모해갖고 위에 이제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고 미부수한 감수량을 빼잖아요. 자, 근데 이제 무화과를 여기 대입 한번 해볼게. 무화과는 여기에 평 대신에 이제 기준 결과 지수라는 게 오는 거야. 결과지기 때문에 결과 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기준 결과 지수라는 거는 정상 결과 지수하고 요건 실은 옆방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설명을 제가 덧붙이기 위해서 이 과목에 있는 걸 살짝 가져왔고요. 자, 기준 결과 지수는 정상 결과 지수와 고사 결과 지수를 더한 겁니다. 더한 값이 아래에 오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분자는 어떻게 되느냐? 고사 결과 지수에 플러스
미고사 결과지수 플러스 착가 비율이라고 돼 있어요. 미고사 결과지수라는 게 결국은 위에 이제 다 더하는 거예요. 고사 결과지수에 미고사 고사 결과지수라는 건 정상 결과지수를 말합니다. 결국 이제 내가 착가 피해가 있었다고 하면 그 착가 피해 본 것만큼만 인정해 줄게라는 거죠. 그래서 미고사 결과지수는 착가 비율을 곱해줍니다. 거기에다가 미보상 고사 결과지수는 빼주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기준 결과지수를 나눠주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고사 결과지수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 딱 죽은 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무화가 있어 좀 특이한 게 고사 결과지수는 우리가 보상하는 제로 고사된 결과지수와 그리고 미보상 고사 결과지수가 합해져 있는 겁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이게 보통 이제 그 고사 결과 지수하면 정말 죽은 것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보상 고사 결과 지수가 합해져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두 개가 다 합해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뒤에 미보상 고사 결과 지수 한번 더 빼주는 거예요. 두 번 중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 그냥 안 하고 그 고사 결과 지수에 미고사 결과 지수 곱하기 착가 피해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업방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고사 결과 지수가 보상하는 고사 결과지수 플러스 미보상 고사 결과지수가 합해져 있는 거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기준 결과지수 이 분모에 내려오는 거는 고사된 그 보상 고사 결과지수 플러스 미보상 고사 결과지수 플러스 정상 결과지수이기 때문에 모든 결과지가 이 분모에는 다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 결과지수 분해 그죠? 고사, 그다음에 정상은 착가 피해 입은 것만큼, 그다음에 고사에 미부상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부상 고사 결주를 한번 빼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결과지 피해율을 산출한다는 거. 그래서 실은 요 8월 1일 이후의 사고는 결과지 피해율만 구할 줄 알면 피해율을 구하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그 피해율은 수학 이전 피해율과 수학기 이후 피해율 두 부분을 다 더해줘야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고 업방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의 보험 사고로 인해 산정된 결과지 피해율은 동시 또는 선후차적으로 발생한 다른 보험 사고의 결과지 피해율로 불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해율이 그 이전 피해율 플러스 그 우리가 수학교시 이후 피해율을 가지고 피해율을 계산해요. 근데 또 그 피해가 재해가 한 번만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풍이 올 수도 있고 이어서 또 다시 우박이 올 수도 있어요. 또 며칠 지나서 그죠? 이때 피해율을 계산한 것도 있고 이때 피해율을 계산한 것도 있는데 그러면 피해율이 실은 요 앞부분하고 같이 합쳐서 중복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중복이 될 때는 이게 마지막에 이제 금차 피해율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금차 피해율에서 앞에 기 피해율만큼은 빼줘야만 이 뒷부분에 정상적인 피해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후차적으로 발생한 경우 뒤에 결과지 피해율은 불인정한다는 게 앞에 거 한번 나왔던 거 중복해서 보상해주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계약인수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입 지역은 전국 아니에요. 자, 전남 지역에서 주로 이제 재배를 하고 실은 유명하게 영암이 유명해요. 이제 섬 지역 쪽 저 바닷가 쪽에 주로 이제 이 무화과들 재배를 하네요. 신안, 해남, 목포에서 이제 가입이 가능하고 도서 지역, 영육교, 정기성 운항 안 되는 곳은 안 됩니다. 보험 가입 자격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보험 가입 기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0만 원 이상 갖고 나머지 부분도 동일합니다. 자, 인수제한 목적물입니다. 금수전, 홍가시판, 영농화 일기에 자 추가되는 부분이 입피 중복도는 계속 지금 몇 개 추가되는 항목들이 있었어요. 자, 그거 하고 조금 더 새롭게 추가되는 게 시설 관수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무화 같은 경우는 수분이 부족하면 그 결실을 맺는데 아주 좀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렇게 우리 이렇게 나무들이 있다고 하면 요 아래에 관수 시설을 따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수 시설이 미설시된 과수원은 인수 제한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게 물이 아주 수분이 중요한 품목이 그러면 무화과도 있고 나중에 우리 밭작물에 가면 뭘 배우냐면 양배추를 배웁니다. 과수에서는 유일하게 무화과가 그렇고요. 밭작물에서는 양배추가 관수 시설이 미설치가 되어 있는 과수원은 그리고 인수 제한 목적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노지 재배가 아닌 시설에서 무화과를 재배하는
노지 재배가 아닌 시설, 그러니까 시설 재배는 안 된다는 거죠. 시설 재배가 안 된다는 것은 앞에 우리가 또 배운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오디였어요. 오디가 시설 재배가 안 됩니다. 근데 실은 대부분의 가수들이 제가 다 시설 재배가 안 되고 다 노지에서 키우는 거라고 했죠. 뭐 노지에서 안 키우는 게 감귤에 있는 그 망감류, 우리 뭐 한라봉, 뭐 레드향 이런 거라고 했는데 굳이 꼭 집어서 노지 재배가 아닌 그 시설에서 재배하는 건 안 된다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들이 무화과하고 오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꼭 따로 이렇게 떡 명기를 해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금수전, 홍가시판, 영농화일기에 잎이 중복도, 그다음에 시설 재배 안 되고 관수시설 미설치된 곳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조금 특이한 거는 나무부장이 저희가 자 기억나시나요? 3년, 4년, 5년, 6년, 7년으로 갔어요. 3년 오포복참, 4 대감유무, 5 오반매, 6자, 7차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4년에 무화과가 들어갔어요. 자, 가입하는 해에 나무 수령이 4년 미만인 가수원, 이거는 과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은 4년 미만이면 인수제한 목적물입니다. 근데 나무는 조금 다릅니다. 4년 미만이 아니고 4년에서 9년 이내 사이여야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과실하고 나무가 조금 다르니까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두시고 무화과 나무 수령은 4년에서 9년까지이더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인수 관련 수확량, 표준 수확량 지수 제과 같습니다. 예상 수확량이고 표준 수확량은 수령별 표준 수확량의 주수를 곱하고 제식 면적을 곱한 겁니다. 자, 제식 면적 곱하는 거 계속 몇 가지 나옵니다. 포도, 우리 유자, 참다래, 무화과, 감귤. 우리가 지금 당장 배운 게 지금 포도 배웠고요. 유자 배웠어요. 무화과 배웠습니다. 참다래하고 감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예정입니다. 포도, 유자, 참다래, 무화과, 감귤은 제식 면적을 가지고 표준 수확량을 산출하더라. 제식 면적 구하는 거는 주간거리와 열간거리를 곱해서 산출했었죠. 그리고 산출 방법들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제식 면적으로 가지고 표준 수확량을 구하는 품목들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평년 수확량 구하는 것은 동일하고요. 평년 수확량의 정의 또한 같습니다. 용도는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고 보험금 지급 시에 감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더라 같고 평년 수준의 영농활동, 평년 수준의 기후, 평년 수준의 재해가 있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과거 수확량 자료가 없는 경우 신규 가입이죠. 신규 가입일 때는 표준 수확량의 100%로 가입하는 거. 과거 수확량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5개년의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 우리가 가중 평균 해가지고 가입 산출했었죠.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산출 방법 이어서 보겠습니다. 과거 수확량 자료 있는 경우 계속해서 나오는 이 공식 이제 눈에 좀 익어지셨나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b분의 c a, b, c 공식으로 하더라. a, b, c 공식은 모든 과수와 밭작물이 a, b, c를 다 사용하고요. a와 b 공식은 o, d와 복분자였어요. a, b, c, d를 사용하는 것은 벼 그리고 적과전 종합위험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구분지어서 암기를 해버리면 나중에 외우기가 훨씬 더 쉽고 잘 잊어먹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특징만 잡아가지고 별도로 딱딱 구분을 하고 자기만의 그 암기 노트나 이런 노트 정리하실 때 그 부분은 따로 이제 정리를 하셔가지고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계속해서 나왔던 종합가수와 동일합니다. 이것도 같죠? 자, 과거 평균 수확량 구하는 게 항상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A값을 구하는 게 중요하고 사고가 없었을 시에는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1.2배 중에 큰 값을 사용합니다. 결국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무사고란 얘기죠. 자, 그럼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제가 이게 이제 조금 외우기가 힘들면 평년하고 조사만 갖고 생각해라 라고 했었어요. 평년보다 여기 볼게요. 평년이 크고 조사가 작다. 그럼 조사예요. 근데 평년이 조사보다 작다. 그죠? 그럼 평년이에요. 그리고 평년의 50%보다도 조사가 작다. 그럼 평년의 50%가 되는 겁니다. 자, 크게 흐름을 잡고 평년이 조사보다 클 때는 조사. 자, 평년이 조사보다 작다고 했을 때는 평년. 자,
그리고 평년의 50%보다 조사 수확량이 적을 때는 평년의 50%로 보장을 해주더라 라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예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한 예시 문제인데요. 저희가 무화과가 언제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냐면 5회 때 5회 기출문제에 15점짜리로 실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때 조금 문제에 논란이 있긴 했었는데요. 1과목에서 출제되지 않고 2과목 계산 문제 15점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2과목이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게 나왔겠죠. 자, 1과목이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식은 다 생략을 하고 조건을 거의 다 줬습니다. 무화과 상품인데 자, 피해율 산출식 및 피해율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1번은요. 2번은 보험금 산출식도 쓰고 보험금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피해율 기억나시죠? 수학 개시 이전 피해율 플러스 수학 개시 이후 피해율을 더해야 된다는 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조건 쭉 있어요. 자, 피해율 볼게요. 자, 우선은 수학 전 피해율은 나와 있습니다. 10% 나와 있어요. 그럼 수학 개시 이후 피해율만 구하면 된다는 거죠. 자, 수학 개시 이후 피해율. 자, 공식 기억나시나요? 1 마이너스 수학전 피해율을 빼고 잔여 수학령 비율을 곱하고 결과지 피해율을 곱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결과지 피해율을 따로 구할 필요도 없고 잔여 수학령 비율을 구할 필요도 없어요. 조건에서 바로 줬습니다. 바로 대입을 하면 되겠죠. 1 마이너스 0.21 곱하기 자 잔여 수학량 비율이 0.65입니다. 그죠? 결과지 비율이 0.45면 0.2632가 나오고요. 26.32%가 됩니다. 자, 피해율은 보통은 다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해서 환산을 하고요. 자, 지금은 피해율에 대한 단서 조건을 주지 않았어요. 안 줬기 때문에 그대로 요거 있는 그대로 다 표기를 해주는 거고, 만일에 피해율이 뭐 0.263234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보통 조건에 다 줍니다. 피해율은 퍼센트로 계산해서 소수점 둘째 자리 뭐 미만은 뭐 절사할 것 아니면 반올림할 것 이런 조건을 주기 때문에 조건을 보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학기 그 이후에 여기도 8월 1일 이후에 발생한 피해율을 구하라고 했죠. 피해율은 구해졌어요. 그죠? 이 산출식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바로 대입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요. 조금 더 어렵게 낸다면 결과지 피해율을 구하라고 나오겠죠. 결과지 피해율을 구하려고 한다면 기준 결과지수 분의 고사 결과지수 플러스 자 미고사 결과지수 곱하기 차가 피해율 마이너스 미보상 고사 결과지수를 빼줘야 됩니다. 요거 계산식을 기억하고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고, 그죠? 그러면 이제 결과지 수를 쭉쭉쭉 주면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겠죠. 자, 과실손해보험은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가피자 동일하고요. 제가 피해율은 수학기 이전 피해율과 수학기 이후 피해율을 더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수학기 이전 피해율이 0.1입니다. 그죠? 그대로 가지고 와요. 자, 수학기 이후 피해율 구했죠? 그대로 더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험가입 금액이 1,000만원 곱하기 자 수학기 이전 피해율 더하기 수학기 이후 피해율 그래서 자기부담 비율을 빼주는 거예요. 이건 더하기 빼기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그냥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자기부담 비율이 15% 0.15를 빼면 자 213만 2천원이라는 보험금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은 공식만 암기를 하고 있으면 누구나 대입을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은 그 산출식을 외우는 거죠. 우선 이해를 하고 외우면 더 좋고요. 그리고 이게 산출식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보험금은 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1과목도 그렇고 2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1과목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왜? 산출식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2과목은 1과목을 배운 그 산출식에서 추가로 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과수원 현지 조사를 해서 이 수확량을 구하고 그러니까 수확량 구하는 게 이제 추가가 되는 겁니다. 수확량 구하는 게 실은 과수와 밭작물 모두 각 품목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과목의 관건은 이 수확량을 구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 수확량만 구하면 1과목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과목에서 처음 배울 때 산식 나오는 거 제대로 암기를 해 놓으셔야만 2과목에 가서 보험금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 그래서 1과목에서 개념 정리를 하고 산식을 내 머릿속에 이제 넣어서 암기를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끝났습니다. 무화과 어려웠나요? 복분자 처음 배우실 때보다는 훨씬 쉬웠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자, 복분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은 영상 반복해서 들으면서 먼저 개념 정리를 하고 공식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무화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분자가 결과 모지를 가지고 pA를 산출했다면 무화과는 결과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OD도 기억나시죠? OD는 결실수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새롭게 배운 용어들이 결실수, 결과모지, 결과지 이래요. 그죠? 그 부분 개념 정리 확실히 해두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이제 우리 남은 부분들이 뭐 지금 감귤도 남았고 지금 참다래, 매실 또 뭐가 남았나요? 대추가 남았네요. 그렇게 하면 가수가 끝납니다. 가수 끝나면 밭작물 이어질 건데요. 가수는 이번 주 안에 끝날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다음 시간부터는 밭작물 이어가면 되겠죠. 자, 진도를 조금씩 빨리 해서 계속 제가 지금 하루하루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1월 안에는 빨리 이 1과목 공부를 다 해버리고 아무래도 조금 더 공부하기가 힘이 들고 얘도 힘들고 어려운 2과목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기 위해서 진도를 지금 조금 빨리빨리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몇 개씩 나가지는 않잖아요. 제가 한 품목 아니면 두세 품목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러면 이 진도에 맞춰서 따라온다고 한다면 내가 하루에 한 품목만 공부를 제대로 해야지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공부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강의를 가지고 또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